자, 이번 주 회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분 일단 모셨는데요. 일단 이 방송이 왜 회장 토크냐면 세상이 속이 답답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도 답답하고 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시청자분들 속이 좀 풀리는 얘기를 해줘요. 명확한 얘기. 네. 속이 풀리면은 아주 뭐가 시원하든가 예쁘자든가 뭐 이래 될 거예요. 숙취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내가 해장을 시키려면 해장을 하시는 분이 속이 풀려요. 그래서 이거 비타민 해장 음료인데 저쪽에 한 분씩 드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는 거를. 이 방송의 컨셉이야 이게. 컨셉이에요? 나 해장국 하나 놔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여기서 해장국을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일단 다 원샷으로 들이키시고. 원샷으로. 네, 그리고 하면 돼. 저번에도 방송하신 분 마셨어. 천하람 후보도 이거 마셨어. 마시고 방송. 이야, 그렇구나. 맛있네요. 맛있네요. 올려놔야 되나요? 뭐 밑에 내려. 홍보해드려야 되나 해서.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상훈의 해장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 우선 세 분 청년 정치인들이에요. 원래 저하고도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토론도 하고 뭐 정치 현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길게 좀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분 모였어요. 원래 네 분인데 한 분이 좀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네. 그러면 이쪽부터 자기 소개를 짧게 한번 해보세요. 이름하고 뭐 지금 뭐 무슨 직책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곽관용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의뢰 당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중앙당에는 지금 중앙연수원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이는 올해 만 36, 그러니까 86년생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천하람 지금 그 후보랑 동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하실 때 길게 하셨네. 너무 많이 해서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 사는 세빛 남매, 새로이 빛나라 남매의 아빠, 전 경기도 의원 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이고요. 요새 별명은 도봉이 나온 스타 줄여서 도났습니다. 와. 네. 아니 그리고 청년 정치인 토론 꽤 됐는데 한 이유가 기성 정치인들 참 물론 뭐 능력 있고 실력 있으신 분이 좀 있지만 생각이 가끔 가다 보면 조금 옛날 생각 어떻게 보면 고루하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년 정치인들 사실은 뭐 무관심하다 그러지만 관심 많으신 분도 많고 대표적으로 지금 뭔가 활동들 다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모셔서 편한 얘기 좀 할게요. 뭐니 해도 이거죠.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139억 138이거든요. 39가 찬성을 했어요. 가결시키자고. 그리고 부결이 38인데 너무 적게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민주당 이탈표가 최소 31표. 아무리 따져도 31표 이상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부결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저기 간단하게 손만 들어주시고. 세 분 어제 이 결과 혹시 근접하게라도 예상하셨던가요? 없죠. 다들 놀랐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이니까 신정현 네. 전 의원. 예. 이분들 31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따져보면 11표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가결을 시켰다고요. 네. 이분들은 뭘 걱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결하신 분들의 가장 큰 그 고민 지점은 이번 다가오는 총선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11표 뭐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마 수도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이 지금 아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어떤 민심들을 다 청취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불안 심리가 분명히 작동했을 것 같고 굳이 어디였을까 한다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가결에 좀 손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가 이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하면요. 지금 이탈표라고도 표현을 하고 반란표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성격이 달라요. 이탈표는 우연히 그냥 각자 생각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꽤 많이 나온 게 이탈표지만 반란표면은 사전에 조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최소한 뭐 가결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최소한 뭐 기권이라든가 포기라도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이 두 분 좀 계신데 먼저 김재원
저 위원장은 이거 이탈표 같아요? 반란표 같아요? 저는 반란표 같아요. 그럼 사전에 짰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좀 있어요? 뭐 보신 게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뭐 따로 만나서 조용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수 있어도 이미 뭐 서른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종민 의원 누가 봐도 부결할 것 같은 인상을 줬잖아요, 계속. 부결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부결하자고 했고 그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못하겠는 사람들은 나는 부결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그것을 뭐 꼭 뒤에 만나서 식당에서 조용한 데 만나가지고 앞으로는 부결표 던집시다. 그 가결표 던집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한 의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얼굴이 된 이후로 민주당은 연일 하한가잖아요. 지금은 한 무릎 정도 온 거거든요. 지금은 손절할 때가 온 거죠. 이제. 손절할 때가 왔다. 네, 손절할 때가 온 거죠. 손절한 거죠, 그리고. 그 식당에 만나서 뭐 짜고 그러지만 이심전심 이미 다 마음은 다 그럼요. 지금 계속 파란불이 연일 뜨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이탈표, 반란표 한 중간쯤 있는 거예요. 중간쯤이지만 이미 저는 컨센서스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장은 어떻게? 그 중에 뭐 같아요? 저는 이탈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연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이게 아까 전에 신현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뒤에서 어떤 조직이 움직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최근에 그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되게 하락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딱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정부 여당이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여권 인사께서 그렇게 또 뭐라 그러는 거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상승 요인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항상 지금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을 웃도는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저는 100% 이재명 리스크라고 보고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원들로서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불신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응집력 있는 조직에 의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정희 위원장께는 방송 중에 살짝 얘기하셨는데 약간 뭐 색출? 네.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그 부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 야 이거 분명히 이른바 이재명 대표 엄청나게 지지하는 뭐 개딸 뭐 그렇게 하죠. 강성 지지층들이 분명히 이거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이거 색출 작업할 거다. 누가 가결 또는 기권 아니면 뭐 무효표 만들어지 색출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구체적인 무슨 증거나 그런 거 없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라고 정도만 그냥 추정이 됐어요. 근데 예. 뭐 약간 색출 작업 비슷한 거 있다면서요 지금. 예, 지금 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예 표를 만들어서 이제 과거로부터 예를 들어서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아예 딱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SNS에 돌리면서 그럼 거기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 다 들어가 사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의 의원들에게 뭐 문자를 보내자, 다음번에 공천 학살하자, 수박 착집하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수박 좀 착집.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데.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뭐 살생부, 학살 이런 표현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죽이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또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약간 광기가 서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 색출하자라고 한다면요, 사실 국회의원들 압박 받습니다. 지금 받을 거고요. 이제 좀 뭐 어저께 저도 이제 누구라고 받았던 사진에서 보니까 과천의 이소영 의원도 최초에는 그 표에 들어가서 분류가 되어 있었나 봐요. 명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부결의 표를 던졌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에요. 나는 거기 명단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수천 명이 있는 당원 방, 카톡방이나 이런 텔레그램 방에다가는 거기에 대한 소명서를 길게 적어가지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돌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이제 30여 명 넘는 그 표에다 밑에다가 부결표를 던졌다면 지금이라도 공개 선언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또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러면 지금 그런 요구를 받는 의원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에 침묵하면 너는 가결의 표를 던졌구나 라고 아예 딱 낙인을 찍고 본격적인 낙선 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선언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결하라고 그 명단에 한 30몇 명 명단에 다 보냈어요. 근데 그 30몇 명이 다 부결했다고 했어요. 근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게,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십자가 밟기라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십자가 밟고 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거. 약간 그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 또 우리나라 해방 전후에 예를 들어서 너 어느 진영에 있어, 보도연맹처럼 너 살려줄게 죽일게
죽일게. 뭐 예를 들어서 사상 검증해서 죽이는 방식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사실 헌법에서도 각각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걸 또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보장하자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목적 취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색출하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네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 정치가 민주당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애석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섬뜩다는 표현이 수박 착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수박 주스를 만드는데 뭐 착즙이긴 한데 그게 다른 느낌이 확 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굳이 분류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수박으로 분류를 하시던데 저도 수박 입장에서 봤을 때 섬뜩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경기도 진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재명 지사하고 좀 이렇게 이랬잖아요. 조금 예, 이렇게. 뭐 그때 뭐 그랬던 것 때문에 대표 수박으로 불렸는데 요즘에 좀 잠잠해서 더 아무도 안 불러줄 줄 알았는데 수박 착즙하는 순간 그때 트라우마가 딱 또 나 착즙 당하는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다 그 고민할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문자 돌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어제 이례적으로 이게 표결 기간가 길었잖아요 방송이. 굉장히 길었어요. 중간중간 보면은 그 의원들 쪽 의원석 쪽으로 쭉 계속 카메라들이 돌았단 말이죠. 네. 그 숫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어저께 신상 발언할 때 카메라 돌아갈 때 거기 박수환 친 의원들 숫자 세 보시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이거 안 한 사람 예리한데? 무슨 뭐 문자 보내고 이럴 필요가 그 없어요. 영상 남아 있을 텐데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박수 저기 앉았지 한 서른 몇 명 딱 나왔어. 제가 봤을 때 거의 숫자 아니 비슷하잖아요. 뭐 감동받아서 안 친 걸 수도 있잖아요. 와. 너무 이게 놀래서 와. 설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죠. 이 정도로 당이 말 그대로 광기로 서려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그냥 검찰이 잘못했다, 윤석열 독재다. 이거 말고는 지지층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사실은 잘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믿을 게 개딸밖에 없는 거고 개딸들이 내가 알아서 그 개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재명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길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인 것 같고 저는 이거 그냥 계속 방치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거 방치시켰다가는 당은 정말 쪼개질 것 같아요. 수순일 아니 것 같아요. 방치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수박이라는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이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유 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했는데 또 막상 본인이 위기가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 혹은 좀 미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 직접 진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지하시는 개딸 여러분 광기를 멈춰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당이 분열 안 됩니다. 이게 뭐 멈춰졌던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표결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낸 정성호 의원 사실 기자들이 뭐 백볼을 해서 백브리핑하면서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나왔던 대목이 이거 계속 지금 회자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여당과 보조를 맞춘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구체적은 아니지만 불만 있고 당신들 우리 당에 왜 있는 거지라고 물어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당 향후에 쪼개지거나 아니면 아예 당을 나가버리거나 뭐 소수지만 이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저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당의 사태를 막아내는 게 지금으로서 민주당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다들 생각해서 그 말은 다 쉬쉬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던진 그 말이 지금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에서의 심리를 다 방증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명계 나가라라는 표현으로 그런 워딩을 또 썼는데 또 반대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비명계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불편하고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본인들이 낙인 찍히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럼 양쪽 다 서로 불만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완전히 척지고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군다나 여기 양념질을 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개딸분들의 문자 폭탄이나 살생부 명단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재명 대표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3일절이니까 오늘 내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입장을 나타내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일까지 가도 안 되고요. 저는 오늘이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오늘 넘기는 순간 내일은 더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문자들, 색출하는 과정들, 또 나를 지지하는 개딸들의 이런 폭력적인 문자들, 이런 것들 멈춰달라. 이제 같이 가야 된다. 내가 책임지고 이거 뭐 해나가겠다라는 좀 이런 워딩들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은 게 안갈것 이재명 같아요.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스탠스는 똑같고 어제 이제 표결 직후에 지금 원내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원내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표단속 못했다. 표단속 못했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렇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거를 좀 땡겨서 조기에 원내대표 원래 선거를 할수 4월에 뽑나요? 새 원내대표? 아마 땡겨서? 5월인가 그럴 거예요. 5월쯤도 알 거예요. 5월인데 땡겨서 네. 뽑고 그리고 그 구도도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당초에 예측됐던 거는 비명계 대표주자 한 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친명계가 너무 나오면 노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친명계라기보다 약간 범명계로 불리는 그 애매모호한 스트레스에 있는 분들 이렇게 나와서 1대1로 좀 대결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당초는 그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가 나오면 오히려 친명이 확실한 그런 주자가 우리도 나와가지고 강화한다. 당을 장악해서 아예 한 목소리를 가자. 근데 이번에도 콘클라베 방식으로 원내대표 뽑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이번에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뭐 표결 아니야 그냥 숫자 많이. 네, 원래 표결을 했었죠. 근데 그 그래서, 당시에도 뭐 이런저런 위기가 있으니까 혹시 지금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걱정이고 여기는 그래도 모르고 아마 그냥 더 똘똘 뭉치자 그럴 거다 그럴 것 이건데 같아요. 그 맥락에서 어제 사실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50%로 특검 이거 반드시 하겠다고 어제 굉장히 표결 전이었지만 했단 말이야. 이걸 열어놨다. 이걸 가지고 당내에 또 불만을 멈추고 야 이런 것까지 있는데 안 할 거야? 이걸로 단일 대우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어떻게?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야지만 정부에 대한 약간의 적대감, 반감 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주장을 해야 지금. 그렇죠. 안에서 부글부글한 에너지를 분명히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쏟아붓지 않으면 이 안에서 내전 납니다. 늘 그렇잖아요. 항상 부글부글 할 때는 전쟁하잖아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밖에 적을 설정하는 그런 거죠. 과정인데. 예, 딱 그렇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솔직히 특검을 통과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적으로도 좀 무리라는 생각은 있을 거고 왜냐면 법사위 통과도 일단 당장 어려울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상 특검은 어려울 건데 제가 그걸 확신하게 된 계기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하고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쓰지 특검할 마음이 없다라는 게 특검법 내용을 보니까 그 특검 구성을 전부 야당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특검은 항상 특검 구성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세월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제외하고 다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어떠한 상황에도 받을지 안 받을 걸 알고 나서 이건 그냥 명분용으로 하나 던져놓고 안 받고 뭐 만약에 강해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들이 특검법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되지도 않는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저거 봐라 국민의힘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검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단일 같아요. 대우를 다시 한번 단일 대우를 만드는 수단으로 딱 그거 하나뿐이라고 가능성이 봅니다. 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똑같이 이번에 손 한번 들어줘. 어제 부결됐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몰라 판단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 사안 갖고 또 할지 아니면 다른 사안 갖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번 더 할지.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체포 동의안이 한 번 더 왔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한 번 또 왔어. 그때 표결하면 그때는 가결, 부결. 혹시 가결된다고 예상하시는 분? 다음번에는. 저는 가결일 것 같아요. 가결. 여기는 두 분은 아닐 것 같고. 네, 저는 왜냐면 저는 이번에 부결표가 맥시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맥시멈이라고 봐야 아니, 돼요. 그러면은 어제 그 모습이 여기까지 이른바 이제 방탄이라고 하면 방탄은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없어. 이걸 보여준 거다. 그나마 부결로 하자라는 총의가 제일 많이 모아진 때가 지금이고 벌써 다음부터는 뭐 서른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공개적으로 더 이상 안 가결표 된다. 하겠다고 얘기 선언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번 게 맥시멈이라고 봐야죠. 이번이 부결은 끝이다. 그럼 10표만 더 나오면 끝인 건데. 아니 여기 곽 위원장. 저는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내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걸 다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더 단일 대우로 해서 이번과 같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은 이거는 사실상 불신임이거든요. 이런 일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게끔 당내에서 이제 단도리를 치는 이런 조치들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후자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아까 신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스스로 나가갖고 법적으로 이제 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혹은 다른 어떤 액션을 통해서 아예 이게 넘어오는 다시 한번 넘어오는 그 일 자체를 방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일 텐데 저는 후자로 가야지 민주당에도 좋고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가서 영상심사 받는다. 이번에 사실 그렇게 하고 털었으면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더라도 더 강력한 힘이 응집이 됐겠죠. 혹시 신정현 네. 의원이랑 뭐 같은 얘기인데 혹시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좀 상황 보고 이런 여론이 강하구나 대표직을 그만둘 가능성은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예, 안 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예, 그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옥중공천. 예, 거기까지 끝까지 가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대표 사퇴를 할 정도의 마음을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저는 앞서서 본인이 개항 출마도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당대표 출마도 안 했을 거라고 거기서부터 봐요. 일단 뭐 예, 이미 다 짜여진 어떤 스토리 속에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 잠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음번에 가면 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아마 단독으로 보도를 낸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제 쌍방울권으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상되죠. 예, 근데 쌍방울권은 앞서서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또 촘촘하고 근거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도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건 특히나 죄의 무게도 훨씬 더 무거운 상황이라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간에 그것만큼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을 거고요. 예. 저는 여기서 어디에서 좀 주요하게 보냐면 무효표와 기권표인데 이게 11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무효 무효 기권 앞에서 20표. 20표인가요? 다 해서 20표. 11표 9표. 예, 맞네요. 9개, 11개 이렇게 나와서 20표, 2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완전히 반 이재명이거나 완전히 친 이낙연, 친 김부겸, 친 정세균 쪽이 아닌 뭔가 스탠스가 애매한 사람들이 준 표가 2표예요. 20표다. 이게 애매한 표예요. 이 사람들이 약간 온건한 이제 스탠스를 유지했던 분들이 골치 아파 해가지고 준 표가 그 정도 표인데 지금 만약에 아까 말했던 개딸들이 공격에서 침묵하고 더 공격해라는 뉘앙스로 이재명 대표 가만히 계시고 다음번에 이제 그 대북 송금 건이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3월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결정이 되면은 이분들의 표심은 한쪽으로 확 쏠릴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넘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거리가 참 많아서 어제 난리가 났었는데 중요한 얘기만 좀 짚어봤어요. 그냥 잠깐 전방처럼. 요거 민주당 얘기고 해장 토크인데 속이 쓰리죠. 네, 말하면서 속이 아파. 듣는 분은 시원한데 본인은 쓰리구나.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여권인데 여기도 또 생각지도 못한 게 터졌잖아요. 지금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문제로 뭐 기숙학교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이라 그러죠. 심하게 좀 했다는 얘기라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법무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니까 장관이고 주무장관이고 그다음에 윤희군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추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어제 물어봤을 때 두 사람 모두 몰랐다 그랬어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자, 몰랐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면 인사 검증이 지금 이게 참사잖아요. 사실은 인사 참사. 근데 누가 책임져요? 이거 김재섭 위원장 이거 누가 책임져요? 지금 이거. 일단 가장 큰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고 그 다음은 당연히 대통령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은 이제 거기가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다음에 인사기획관실 등등 일체 그리고 모든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대통령도 아마 몰랐다라는 이런 반응 같죠 지금요? 오늘 그 회의 때는 오히려 좀 왜 지원을 했느냐 그걸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강한 불만 표시도 있었어요. 강한 불만 표시를 했었으니까 이제 후보자 본인에게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거죠.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는 말을 한 걸 전 처음 들었어요. 한동훈 장관은 모르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몰랐던 것이 없던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몰랐다는 말을 한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었어요. 차라리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소위 말해서 사법연수 동기 그리고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 시절에 굉장히 그 관계들이 다 가까웠던 인물로 꼽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자녀 관련된 이런 소문이 있었으면 알지도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는 말이 나온 게 되게 어색했고요. 두 번째는
몰랐었더라도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야 된다. 네. 그거는 몰랐다 그래도. 아니 그래서 책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고 이거를 누가 공동 책임을 여권 공동 책임으로. 아니 이게 책임 소지를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그 철회를 했단 말이죠. 네.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반향을 깜짝 놀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가 책임을 지는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인사는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년 4년 동안 계속 이루어질 텐데 정권 초반부터 이 인사 검증에 대한 검증 라인이 사실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역할을 법무부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하면서 이게 과연 과거만큼 촘촘하고 물론 과거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세밀하게 이게 시스테믹하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지점들이 계속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 인사검증 라인을 어떻게 보강하고 이걸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과제로 남는 건데 이거는 더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중반부로 넘어가서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실력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수밖에 없고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듣기로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할 때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보면 이렇게 관리한 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화하는 그러니까 아예 매뉴얼을 조금 새로 구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본질적으로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현 네, 저는 진짜로 화가 많이 났어요. 요즘 최근에 더글로리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사실 그거 많이들 보셨는데 그거 때문에 더 사실은 그렇죠. 더 네.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어요. 아예 그냥 사회적 효과가 돼서 더글로리 이펙트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 드라마가 나온 덕분에 곳곳에서 내가 학폭 가해졌다고 고백도 하고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지는 요 시점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국가 시스템의 미비였던가 몰랐던가 한동훈 장관 그 똑똑하신 장관이 이걸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일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 연계선상 동기였다라는 부분들 그 당시 5년 전에 뭐 기자님도 그 당시 기사를 기억하실 텐데 온 근데 국민이 보도가 좀 있었어요. 사실. 보도가 있었죠. 온 국민이 다 분노했던 기사의 한 단면이었던 것이잖아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처음 알았다라는 듯이 막 분노했다 그러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셨어요. 네. 거기에 직속 부하였고 그 당시 서울지검 내에서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 내용들이 모든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검사 사회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슈가 그런 게 되니까 이슈가 되면 그걸 과연 몰랐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 결국 알고 있었고 인지도 했지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사고로 저는 덮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의심받고 있는데 이게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추측성이 아니라고 소설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글로리 이펙트가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폭 문제로 사람들이 막 이름 얘기하다가 아니 이런 학폭 문제에 연루돼서 심지어 그 아버지가 이 학폭 문제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찰 권력을 활용했다라는 내용들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나라가 알고도 이거를 그냥 인사를 통과시켰다? 이거는 이제 학폭을 넘어서 국폭 아닌가? 그냥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하셔야 된다. 온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 단순히 화냈다, 그래서 분노했다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화냈으니까 무마하고 넘어갑시다가 아니라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고 정확하게 한동훈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두 개 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하고 정순신 변호사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동안 정치 주제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였거든요. 그게 제일 큰 뉴스인데 갑자기 두 개가 생기면서 그게 작아졌어요. 더 퍼져버려. 갑자기 작아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두 얘기를 하지 이 얘기 잘 안 해요. 또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빨리 바뀌어. 재미가 없어졌죠. 그래도 마지막에 짧게 그냥 한마디씩만 할게요. 천하람 후보 지금 당대표 후보잖아요.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추세처럼 보이고 굉장히 약진하고 있어요. 세 분 같은 청년 정치인이에요. 나 진짜 부럽더라. 이 생각 드신 분. 천하람 부럽더라. 부럽다. 네.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당연히 근데 부럽고.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우선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네. 민주당 소속 입장에서 이 상황이 진짜 부러우세요? 정당 대 정당으로 봤을 때 부러우세요? 처음에 되게 부럽다라고 제가 막 방송에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아쉽다. 아쉽다. 안타깝다. 기대 이하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천하람 후보가 등장했을 때 되게 센세이셔널하고 과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당선되는 그 정도의 좀 이펙트가 한국 정치에 있으리라고 좀 믿고 있었어요. 네. 더군다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정치에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종횡무진의 세력들이 지금 정치판을 흐리고 있을 때 천하람의 등장은 되게 좀 신선했는데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계속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지금의 과거의 당대표 어떤 토론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흠집잡기, 서로에게 총질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기현 의원의 뭐 땅투기, 분명히 이제 땅투기 의혹 문제가 되지만 천하람 후보의 입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만 반복된다라는 거. 근데 같은 목소리의 메아리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마다 나와서 마치 그 뒤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뉘앙스 보이는 거, 이게 자칫 이제 윤핵관을 넘어서는 준핵관이 아니냐, 이런 좀 비아냥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부러웠던 천하람의 등장과 달리 이런 어떤 이 변화의 센세이션한 아쉽다. 모습들이 새로운 의제, 새로운 정치적 어떤 흐름의 변화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두 분은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천하람의 도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도전이고 반응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 당대표로 최종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뭐 좀 봐야 되니까. 그건 뭐 지금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끝난 뒤에 어떤 영향을 당해줄까? 이거 궁금한 것도 그런 거예요. 저는 벌써 실감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 윤핵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이전까지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제일 큰 게 윤핵관이었었어요. 윤핵관이 뭐 가령 당을 만지고 오히려 뭐 정부 여당에 악영향을 주고. 대통령실에서는 윤핵관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표현 쓰는 거 지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감옥을 교도소라고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갇히는 장소니까. 아무튼 예. 그냥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윤핵관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그거는 천하람의 공이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준석의 공이든 천하람의 공이든 어쨌든 공공연하게 윤핵관이 앞으로 그 전행 정치를, 밀실 정치를 통해서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한 거는 못을 박은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소리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거티브 일색으로 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 선거를 뛸 때의 정치랑 당대표가 된 이후의 정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말을 타고 천하를 통일하면 말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천하를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천하람은 말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세에서 그 조금 더 자신의 입지를 키우기 위한 정치적인 뭐 공방이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그 공방 과정 속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의미를 담았던 윤핵관이라는 말이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버렸다. 실제로 그 세력들도 뒤로 물러버려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저는 이번에 천하람 후보의 약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도 되고 응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그때 상황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는지 마는지, 아니면 천하람 후보 자체에 대한 평가랑은 좀 별개로,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세대 간의 대결로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건데, 천하람 후보가 사실은 지금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앞으로 천하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천하람 이렇게 변화하려면 이 변화는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불가역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당내에 있는 지금 청년 정치나 청년 세대 교체를 할 만한 기본적인 역량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무르익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어떠한 결과를 내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떠받칠 만한 역량 자체가 사실 저는 이 당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칼을 딱 잡았을 때 젊은 애가 하니까 역시는 안 돼, 뭐 이런 역풍을 맞으면 사실은 이 당내에 있는 청년 정치라든지 세대 교체는 사실 더욱더 이제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양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 청년들이 일으킨 새로운 바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빠르게 해봤어요. 뭐 제가 워낙 좀 그냥 두툼해서 뭐 그러긴 한데 골고루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회장 토크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속이 좀 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청년 정치 세 분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좀 풀어내셨습니다. 자, 이번 주 이상훈의 해장 토크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